민간조사업 탐정실무 법정 증거 자료를 맡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증거의 의의는 학문적 증거의 의의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장의 증거물 채취나 수집은 현장의 증거물 특성에 맞게 최적의 방법으로 채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정 업무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증거물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이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한 증거물을 찾아서 법정에 제출한다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탐정 업무를 하시면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포나 임무동행, 압수수색 등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범인을 확정시켜주는 증거물을 찾아서 적법 절차에 위배됨이 없이 채취, 수집, 보관하여 또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주어서 법원에 제출케 하여 그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할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의 의의입니다. 증거의 의의, 그 다음에 증거의 중요성, 증거의 분류, 그 다음에 증거물의 수집 장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07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는 사실 인정 다툼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건에 있어서 증거를 발견, 찾아내고 수집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증거의 의의를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넓게 하자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증거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크게 진술 증거와 물질 증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술 증거는 증인이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한 후에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직접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민간조사원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해 가지고 법정에 제출했을 때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걸 어떻게 증거물을 찾고 수집했는지 그걸 진술하는 경우에 아마 진술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물질 증거입니다. 물질 증거는 크기나 모양을 갖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 그 다음에 절도의 작물, 이게 물질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물체의 증거물은 크기나 작음에 관계없이 사건 현장에서 보고 접할 수 있어 증거물은 무척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증거물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법정에서 본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은 사실 인정의 근거된 유형물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공판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와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그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민간조사원이 법정에다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이게 법정에서 채택이 되냐 안 되냐 그 판사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직권주의는 법원에게 주도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법원이 사실 심리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을 한다거나 증거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법정에서 본 증거물입니다. 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도입으로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법제도에서는 이 적법 절차나
불법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명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인데요. 이는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을 위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탐정업이 뭐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 탐정하는 민간 조사원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수집한 증거는 그 이제 사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인, 경찰관, 수사관이 아니고 사인들이기 때문에 그 미행이 있습니다. 미행. 미행. 그 다음에 비밀 촬영. 비밀 촬영. 비밀 촬영. 그 다음에 비밀 녹음. 비밀 녹음. 그 다음에 녹화. 녹화. 이런 게 지금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솔직히 지금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을 위배해 가면서 암암리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쳐져야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민간조사법이 통과돼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자, 재판정에서 증거물의 증명력입니다. 자, 증거물의 증명력은 증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재판정에서 채택 여부가 관건입니다. 재판정 채택 여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부여되는 체계에서 법관의 판단에 따른다. 이 자유심증주의에 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판정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는 완전한 지문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받았는데 지금은 기술 발달로 쪽지문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문에서도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DNA에서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일반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증명력 두 번째입니다. 증거물로서 가치입니다. 범죄 현장에서든 유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범죄와 관련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증거물을 얻게 된 정황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유지되어야만 그 증거물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례가 하나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든 게 증거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만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학적 측면에서 본 증거물입니다. 사건 현장과 주변에 남아있는 유형물 중 범죄와 관련 사실에 도움을 주는 것, 이 범행 도구입니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유형물 중에 범죄와 관련 사실에 도움을 주는 것, 범행 도구. 이거 외에는 만약에 흉기에 찔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칼이나 안 그러면 목이 졸려 죽인 사건에서는 뭐 끈이나 그런 것이 이제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인체 분비물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접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광범위한 유형물, 지문이나 땀, 채모,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현대 법과 그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과학적 측면에서 본 증거물을 맨 처음 제시한 학자는 프랑스 법과학자 에드몽 로카르입니다. 미세 증거물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과학자인데요. 이 로카르의 교환 법칙은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움직이면 반드시 먼지의 이동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중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먼지라는 게 아주 미세 증거 아닙니까? 미세하지 않습니까?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거는 아니고 아주 미세한 건데 그 확신을 갖고 중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두 물체가 접촉을 하면 반드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의복을 이렇게 스쳐가면은 손을 확대경으로 보면은 섬유오일이 많이 묻어 있고 상대방과 악수를 하면은 땀이나 피부 조직이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증거가 갖는 가장 큰 가치는 미세 증거물로 상호 교환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악수를 하고 옷을 스치면은 이 미세 증거가 상호 교환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